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10시 2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구글 회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죠. 내가 유튜브에 재미를 붙임으로써 상당히 내 인생 자체가 참 기름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웃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유튜브는 내 인생에 아주 참 빛과 소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회장님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피를 내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왕피를 전번 시간에 왕피는 끝을 맺었습니다. 왕피를 끝을 맺고 계속해서 중국 사람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는 워낙 다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참 흥미진진한 사람들이 많고 다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계속 중국 사람만 한다는 건 또 생각해 볼 문제고 그래서 다른 곳의 사람들을 또 한동안 하다가 중국 사람들을 또 다뤄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타고라스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학창시절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수학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획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큰 획을 남겼다 이거죠.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옛날 고대 사회는 이 수학자가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도 철학자임과 동시에 수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는 이 수학과 철학은 완전히 다른 학문으로 취급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이과 계통의 학문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인문학 계통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학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러질 않고 고대 시대에는 수학자가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타고라스도 수학자임과 동시에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거죠. 근데 이 기원전 570년에 출생해 가지고 기원전 49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피타고라스도 기원전 시대 사람이니까 상당히 아주 옛날 중에 옛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75살까지 살았네요.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에 75세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장수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살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마득한 옛날에 기원전 시대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수학의 이론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천재적인 사람이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수학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죽은 지 몇천 년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이었었고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이라는 건 다른 이름이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사모스의 피타고라스 출생은 기원전 570년경 소아시아 서안 이오니아 사모스 섬에서 이제 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오니아 사모스 섬. 여기 진 블루가 이 이오니아 사모스 섬인지 하여튼 지도를 내가 별도로 그리스의 지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사망은 기원전 495년에 사망했고 사망한 그 장소는 이제 잠깐만요. 사망한 장소는 메타폰티온. 직업은 이제 수학자, 철학자.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자신만의 그 학파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일가견을 이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 만물의 원리는 수라고 주장하였다. 철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 그겁니다. 만물의 원리는 수다. 이 세상 모든 그 만물의 원리는 숫자다 이겁니다. 수. 그렇게 이 피타고라스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전에는 뭐 이런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 철학이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보석 쇠공사 무네사르코스의 아들이며 사모스 섬 출신이다. 아버지 무네사르코스는 사모스의 기근이 심했을 때 장사하러 왔다가 정착해 시민이 되었고 여기서 아들 피타고라스를 얻었던 것이다. 나중에 피타고라스는 튀레로 보내져서 점성술에 능했던 칼다이오스들에게 맡겨졌다고 한다. 거기서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인 다음 이오니아로 돌아가서 레스보스 섬에서 페르귀테스 밑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으로 돌아와 헤르모다마스의 제자가 되었으나 헤르모다마스는 이미 고령이었고 젊은 피타고라스는 배우고 싶은 열망에 고국을 등지고 여행을 떠나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에도 입문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무네사르코스라는 사람인데 이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사모스에 이제 기근이 들자 장사하러 왔다가 시민으로 정착했고 장사하러 돌아다니다가 이 사모스에 이제 시민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피타고라스는 튀레로 보내져서 튀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대 시대의 얘기니까 지금의 현대 지도를 찾아봐도 이 지명이 잘 안 나와 있는 수가 있어요. 지명이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은 이 지명도 바뀌는 겁니다. 지명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취례로 보내져서 점성술가인 칼다이오스에게 맡겨졌고, 뭐 이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그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집트에서도 이제 생활을 했었네요. 피타고라스가 시모스 유력자 폴리크라테스가 편지를 통해 그를 이집트의 왕 아마시스에게 추천했다. 이곳에서 피타고라스는 이집트 말을 통달했다. 그 다음에 그는 크레타 섬으로 가서 종교인 에피메니데스와 함께 제우스가 태어나 자란 곳인 이다의 동굴을 탐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내밀한 성소에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들에 관한 은밀한 비전들을 배웠다. 이후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다시 사모스 섬으로 돌아왔으나 조국이 폴리크라테스에 의해 참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압제를 참고 견디는 것은 자유인으로서는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는 이탈리아 크로톤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이탈리아의 그리스 정착민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를 세워 제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탈리아의 크로톤이라는 지역은 말이죠, 2016년과 2017년 시즌 세리에 A에 승격한 축구팀 FC 크로토네의 애칭 중 하나가 피타고라 하여튼 그곳에서 이탈리아의 그리스 정착민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를 세워 제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뜻깊은 일을 했는데, 그리스 정착민들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학술적인 하나의 지류를 형성했다 이겁니다. 거의 300명에 달하는 그의 제자들은 나랏일을 최선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 정치체제는 사실상 최선자지배정이라 불릴 정도였다. 최선자지배정이라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나 명망가들이나 왕이나 귀족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정치체제, 세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자지배정이라는 건 지금의 민주주의와도 약간 일맥상통한 그런 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또 봅시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서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명성이 이제 점점 더 이태리에 이제 퍼지니까 로마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보려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밤 강의에는 무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러 모였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라면 세상이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이고 인구가 많고 이랬던 시대의 600명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때는 고대 시대의 이태리라는 것은 말이죠, 고대 시대에 그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지금과 같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때 60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고대 시대의 피타고라스의 명성이 자기가 태어난 그리스는 둘째치고 이렇게 이태리에서도 이 피타고라스의 명성이 이렇게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는 자격이라도 허락받으면 그들은 무언가 큰 영예라도 맞는 듯이 친지에게 편지를 썼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한번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를 만나면은 내가 이태리에 가서 피타고라스를 만났다 이렇게 친지들한테 자랑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피타고라스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피타고라스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그의 집을 데메테르의 신전이라 부르고 그가 다니던 좁은 길을 뮤즈의 성소라고 부르기도 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이탈리아 땅에 수많은 인물들을 키워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채식을 시켰다. 그는 윤회설을 주장했는데 사람의 이 영혼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에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식을 시켰던 것이다. 이게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피타고라스는 그 제자들에게 이 채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육식을 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또 윤회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윤회설이라는 게 뭡니까? 전생이 있고 이승이 있고 내세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 영혼이 이렇게 돌고 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가 고대 시대에 피타고라스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고 서양의 그 기원전 시대 사람인데 벌써 동양의 이 불교와 같은 사상을 지녔다 그 말이죠. 제자들한테는 육식을 시키지 않고 채식만을 시키고 윤회설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동양의 이 불교와 일맥상통한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는 콩을 삼가라고 명했는데 콩은 영혼의 윤회에 방해될 뿐더러 소화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술에 취하거나 포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성행위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현대 사람이 들으면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 건강학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이 콩이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콩은 더군다나 대부분 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단백질은 주로 이제 고기, 육식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 콩이라는 식물은 말이죠. 식물임에도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지니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러니 콩이라는 이 식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은 식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콩을 먹어야죠. 콩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피타고라스는 콩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 의학으로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술에 취하거나 포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거는 술을 과음하거나 또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올바른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콩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죄를 지면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콩밥 먹겠구만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교도소에서 콩밥을 주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도소 간다면 콩밥 먹으러 가는구만. 이 교도소에서 이 콩밥을 주기 때문에 이 콩밥 먹으러 가는구만. 이렇게 이런 말이 유행했던 것이죠. 그럼 왜 교도소에서 콩을 줬을까? 이 교도소의 죄인들은 운동량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도
별도의 죄수들한테 그 운동하는 시간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옛날엔 교도소에서 아마 운동 시간을 안 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그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콩을 줬다는 겁니다. 이 밥에다가 이 콩을 섞어서 콩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아, 콩밥 먹으러 가는구만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통용이 됐던 것이죠. 그만큼 콩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친구의 것은 공동의 것이고 우정이란 동등함이다 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하려는 재산들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관리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제자들은 5년간 침묵을 지키고 스승의 강의를 듣기만 할 뿐 승인 받기까지는 결코 피타고라스를 보는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그 피타고라스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이 고대 시대고 현대의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피타고라스가 현대의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피타고라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피타고라스가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90세의 피타고라스는 제자들과 함께 밀론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한 겁니다. 인문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불을 지른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로톤의 시민들이 피타고라스가 참주를 수립할까 봐 그걸 경계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가까스로 불타는 집에서 탈출한 피타고라스가 마주한 것은 넓은 콩밭이었다. 피타고라스는 그 콩밭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콩을 밟기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붙잡히자. 말로만 떠드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에 보면은 콩을 먹지 말라고 했지 콩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보면 콩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비꼼의 일화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동시대에 콩을 먹지 않는 피타고라스에 대해 수많은 비꼼이 있었다. 그중 한 신을 잃었다. 피타고라스는 왜 그토록 콩을 두려워했는가? 왜 그는 자기 제자들과 뒤섞여 죽었는가? 거기에 콩밭이 있었다. 그는 콩을 짓밟지 않으려고 아크라가스 사람들에게 붙잡혀 삼거리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콩을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콩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투철한 생각에서 콩밭을 가로질러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잡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크라가스 사람들에게 붙잡혀 삼거리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는 추격자에게 잡혀 목이 베었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동지들 대부분도 살해당했는데 대략 40명에 달했다. 하지만 극소수는 도망갔고 그들이 피타고라스의 최후에 대해 증언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혹자는 피타고라스가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고 이후 메타폰티온에 있었던 미우주의 여신들 신전으로 숨어들어 40일간 곡기를 끊은 뒤에 죽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삼거리에서 공개 처형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도망쳐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고 이후 메타폰티온에 있었던 뮤지 여신들 신전으로 숨어들어 40일간 곡기를 끊은 뒤에 죽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40일이면은 그 한 달 한 열흘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 헤라클레이데스는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섬에서 이탈리아로 왔을 때 피타고라스를 반대하던 크로톤의 귀족 퀼론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는 여기마저도 참주가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여 메타폰티온으로 물러가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고 곡기를 끊어 삶을 마쳤다고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6분을 지금 경고했네요. 피타고라스는 원래 전생에 헤르메스의 아들 아이탈리데스였다고 한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전령의 신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종교적 신비주의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아버지 헤르메스가 그에게 불사를 제의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간직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그가 나중에 에우포르보스로 환생했을 때 그는 전생에 관한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죽어 헤르모티모스로 태어났는데 전생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아폴론 신전으로 가서 메넬라우스가 바친 방패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헤르모티모스가 죽고 다시 어부 피레스가 되었고 피로스가 죽자 그는 마침내 피타고라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그 불교적인 사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적인 그런 사상과도 일맥상통했다는데 이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이 전생을 믿었다는 겁니다. 전생. 여러분들 그 전생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생에 관한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그 티베트의 그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성직자 교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제일 높은 성직자가 누굽니까?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이 달라이라마를 이제 선출하거든요. 근데 그 달라이라마를 선출하는 과정이 뭐 불교 신도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생에 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달라이라마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내가 유튜브를 좋아했다.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인간탐구라는 유튜브를 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전생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당신 전생에 당신이 그 인간탐구라는 유튜브를 하기를 좋아했어? 그럼 지금 당신이 그 전생에 했던 그대로 한번 인간탐구라는 유튜브를 진행해봐. 그러니까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생에서 인간탐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내가 다뤘다. 다 기억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이 달라이 라마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 이 달라이 라마로 인정되는 사람이 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달라이 라마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생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계속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 있어 보였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를 아폴론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또 언젠가 그의 맨몸이 일부 드러났을 때 허벅지가 황금으로 된 것이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심지어 그가 네세스 강을 건넜을 때 그 강이 피타고라스에게 인사했다고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전생 체험을 해보려고 최면을 하는 곳을 찾아갔댔어요. 근데 내가 이 전생 체험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 최면이 걸리지 않더라고. 내가 그 최면하는데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최면에 몰입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최면에 걸리질 않아 가지고 전생 체험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피타고라스는 전생에 관한 기억을 하고 하여튼 전생을 굉장히 신봉했다는 겁니다. 그는 영혼이 윤회하면서 각기 다른 동물과 엮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젠가 호되게 맞고 있는 강아지 곁을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이런 몇 마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만하라. 매질하지 말라. 내 친한 사람의 영혼이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복도 다 지났습니다만은 복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1년에 가장 더위가 심할 때가 이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면은 그 더위를 이긴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개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 시골에서 개를 잡는 것을 보면은 개를 그냥 머리를 이렇게 쳐서 순간적으로 죽인다거나 그게 아니고 개를 거꾸로 이 다리에다 매다는 겁니다. 거꾸로 개를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에게 몽둥이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다리에다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질을 하니까 그 개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지금 동물 애호가들은 이 개고기도 먹지 말라고 야단을 하잖아요. 개라는 동물은 항시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정을 통하고 이렇게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인데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진짜 까무러치듯 놀라죠. 죽이는 것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이는 거면은 고통이 순간적으로 오고 그냥 목숨이 끊어진 거는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순간적이잖아요. 그거는 죽이는 것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리에다 이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질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개가 이 지르는 비명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 지르는 비명이 온 시골 마을을 아주 떠들썩해지는 겁니다. 아주 깨갱깨갱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내지르는 그 개가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온 마을을 떠들썩할 정도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죽이는 것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죽이는 것도
머리를 무슨 둔기 같은 걸로 머리를 가격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매달고 이렇게 몽둥이질해서 죽이느냐. 이 개고기 먹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말이죠.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때려 죽여야 그 개고기가 더 맛있다는 겁니다. 육질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통을 줘서 고통으로 죽어야 그 개고기 맛이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시골에 가도 그런 풍습이는 없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까?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 이 불교에서는 윤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돌고 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 불교적인 사상으로 본다면 이승열이가 전생에 개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생에 개였는데 이승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전생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동물도 이렇게 함부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에도 영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동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동물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를 그렇게 다리에다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질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 윤회를 믿게 된다면 나는 뭐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생을 믿고 윤회를 믿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잔혹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지. 저 동물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동물을 그렇게 거꾸로 매달고 무수한 그 몽둥이질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최초로 철학을 말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플리우스의 참조 레온이 피타고라스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자 피타고라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필로소피스 철학자라고 대답했다. 철학자라는 게 뭐냐?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철학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축제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 축제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가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한다. 그렇듯이 인생에서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명성과 이득의 사냥꾼으로 자라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냥꾼으로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명성과 이득 그것만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냥꾼으로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빈번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계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수학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학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교훈적인 그런 언행을 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빈번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계했다고 한다. 어디에서 나는 길을 벗어났는가? 나는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나는 완수하지 못했는가?
어디에서 난 길을 벗어났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이라는 그런 정해진 순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 윤리와 도덕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수시로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참 이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참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물의 원리는 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물의 원리는 하나이다. 하나. 만물의 원리는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에서 한정되지 않은 둘이 생긴다. 그 둘은 마치 진료인 것으로서 그 둘은 마치 진료인 것으로서 원인이 되는 하나의 바탕에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와 한정되지 않은 둘에서 수들이 생긴다. 또 수들에서는 점들이 생긴다. 점들에서는 선들이, 선들에서는 평면들이 생긴다. 평면들에서는 입체들이 생긴다. 이것들에서는 감각이 되는 물체들이 생긴다. 그리고 감각이 되는 물체들이 원소들은 넷으로 불, 물, 흙, 공기 등이다. 이 원소들은 서로 변화해서 완전히 바뀌며 이것들이야말로 영혼이 있고 지성을 가진 구형이고 중심이 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생겨나며 지구 자체는 구형이며 두루두루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만물의 원리는 수다. 만물은 하나다. 그 하나에다가 하나에서 그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둘이 생긴다고 하죠.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현대의 이 이진법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양자 컴퓨터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게 그 이진법 1과 2로 0과 1 이진법으로 항시 이렇게 숫자가 진행이 돼서 이 모든 만물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계산을 하고 이런다잖아요. 이게 피타고라스가 고대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까마득한 그 옛날에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의 원리는 하나이다. 만물의 원리는 그러다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의 바탕 위에서 둘이 생긴다. 1과 2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둘이 이 하나의 바탕에 있게 된다. 원인이 되는, 아주 근원이 되는 하나의 점에 있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와 한정되지 않는 둘이 이렇게 하나의 바탕에 있게 됨으로써 거기서 점이 생기고 선이 생기고 평면이 생기고 거기서 입체가 생기고 거기서 여러 감각이 되는 물체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 물, 흙, 공기 등이 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 불, 물, 흙, 공기, 네 가지 원소가 이 세상을 구성한다. 이렇게 고대 시대의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동양의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동양의 사상이 뭡니까? 음양 오행 사상이 동양의 철학 사상의 주를 이루거든요. 음양이라는 것은 양과 그리고 금목수화토, 그게 오행입니다. 5가지. 이 5가지 요소가 이 모든 인간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동양에서는 금목수화토. 금이라는 건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다 이거죠. 목, 나무, 수, 물, 화, 불, 토, 땅.
이 네 가지가 이 온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소이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봤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그 동양사상과 비슷하게 이 피타고라스가 고대 서양에서 이런 말한 거죠. 불, 물,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가 모든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원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사상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구조와 형식 혹은 수학적 관계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파악한다. 그는 수학을 통해 자연의 비장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증명한다. 화성학은 수학과 음악처럼 비물질적인 것 간의 일치를 보여준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수학이 물질적 사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천체들의 원운동은 우주의 별과 태양도 모두 수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구조가 모든 사물의 근본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논변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사물들은 사라지지만 수학적 개념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수학은 자연 속에서 불변적인 것이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은 그 대상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다. 나아가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은 수학적 정리들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나온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이중적 의미에서 합리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수적 증명의 형태로 합리적 논변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실제가 모든 감각적 현상의 근저에 놓여 있는 수학적 형식들이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실제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고 믿었다. 이런 의미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신들이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합리적인 논변에서 더 나아가 수학이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것은 합리주의적 수학에 기반을 둔 종교적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피타고라스가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수학은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 합리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리주의적 수학에 기반을 둔 종교적 신비주의. 그러니까 수학을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수학이란 건 정말 과학적인 학문인데, 수학이라는 건 정말 과학적인 학문인데, 이 피타고라스는 그 가장 과학적인 학문의 수학을 어떤 종교적 신비주의를 지닌 그런 것까지,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수학을 높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학이 그 과학적인 학문인가, 이런 거를 말이죠, 수학 시간에 수학을 배워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배워보면 어디서 어떤 답이 나왔다, 이것을 증명하라. 증명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수학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증명. 루트 얼마는 답이 얼마가 나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증명하라.
이 증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증명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 수학. 이 증명하는 정신이 바로 수학을 하는 정신이에요. 이 여러분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뿐만 아니라 정리를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증명을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수학에서는 이 증명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현대 과학을 가장 뒷받침하는 증명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증명하라. 이 과학은 증명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해 온 겁니다. 증명.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검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증의 정신을 기반으로 과학은 이렇게 오늘날 화려한 과학 문명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증명이 없으면 증명하는 단계가 없으면 과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증명을 기반으로 과학은 꼽히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학을 예전에 그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게 정말 이 과학적인 학문이로구나. 수학은 반드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 어떤 답이 나왔다. 그걸 왜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올라가면 이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증명. 그 증명하는 정신이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의 가장 원동력이 되었다 그거죠. 수학에서의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정신, 검증하는 정신이 과학 문명을 이뤘다. 이렇게 볼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명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거.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우리가 뭐 미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미신이란 게 어떤 귀신을 불러서 뭐 하는 게 미신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귀신을 부른다는 게 미신이 아니고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검증되지 않은 거, 증명되지 않은 거를 맹목적으로 믿을 때 그게 바로 미신이다 고요. 그러니까 그와 미신의 반대는 과학이잖아요. 그와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드시 증명하고 검증하는 거. 그것이 과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명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는 무작정 믿음. 그게 미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배웠고 내가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나도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수포자입니다. 수학 포기자예요.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수학이야말로 참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지금도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꼭 이 증명하라. 이게 고등학교 수학 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나왔다.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 이 증명의 정신 이것이 수학 정신이고 이것이 과학을 뒷받침하고 과학을 꽃피우는 정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녹화를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됐는지 하여튼 1시간이 경과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학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수학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피타고라스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렇게 까마득한 원시시대 사회,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그때 벌써 이렇게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학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지 몇천 년이 흘렀는데, 피타고라스가 죽은 지 몇천 년이 흘렀지만 몇천 년 후에 아직도 학교에서 이 피타고라스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또 녹화를 할런지 녹화가 없을런지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이것으로서 마칩니다.